皆さんこんにちは. 박하민 데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목도리를 요즘에 나갈 때 하려고 하는데, 목도리를 어떻게 매면 이쁘게 매일 걸까요? 절반으로 이렇게 접어서 딱 접어가지고 이렇게 맨 다음에 그냥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이렇게 매는데, 이렇게 매는 것도 괜찮긴 한데 좀 뭔가 세련되지가 않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능성도 좀 떨어져요. 왜냐면은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머리가 짧기 때문에 요즘에 나가면은 머리가 굉장히 춥거든요. 예전에 영상에서 올린 적도 있는데 제가 모자 달린 옷이 되게 많아요, 머리가 추우니까. 근데 그걸 다 쓰고 있을 수도 없고, 목도리를 이용해서 되게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오, 따뜻하다. 어때, 그죠? 괜찮네. 이렇게 하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일본어 공부하는데 일본 드라마 추천해주세요, 요즘에 어떤 드라마가 재밌나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솔직히 제가 요즘에는 일본 드라마를 별로 안 봐요. 이전에 제가 일본어 공부할 때는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 최근에는 그렇게 보는 건 별로 없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정말 죄송한데, 사실은 제가 요즘에 일본 드라마를 별로 안 보고 요즘에는 워킹 데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드라마 요즘에 뭐가 재밌나 이런 추천을 드리면 저는 여러분들 워킹 데드 보세요. 막 재밌는 거 많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요. 오늘은 이런 질문에 더워. 잠깐만요. 더 덥고 너무 덥다. 잠깐 이 정도만 하고. 오늘 질문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 유학 혹은 워킹 홀리데이, 그 다음에 일본 취업 등을 생각하고 있는데 좀 나이가 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이 나이에도 유학 가도 될까요? 일본 취업에 도전을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이라는 것은 여러분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죠, 마음. 질문 주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다 나이가 많다라는 기준도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30살이 넘어서 이제 30 중반 후반 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은데 괜찮을까요? 그나마 그렇게 질문이 오면 전 조금은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근데 한 23살 정도 되시는 분이 일본 유학에 도전하고 싶은데 이 나이도 괜찮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한 30살 정도 돼가지고 이제 일본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야, 내가 너 나이 있으면 그냥 갔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한국 나이로 24살 때 일본에 건너갔고 2004년에 넘어갔기 때문에 24살이었고, 일본 대학을 입학했을 때가 한국 나이로 26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6살에 대학을 들어갔을 때도,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는 26살에 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 주변에 보면은 그때 같은 대학에 들어갔던 한국인 유학생들을 봤을 때 제가 남자 중에서는 밑에서 두 번째였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1살, 2살, 3살 정도 많은 형들도 있었고, 그리고 누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서 일본에 오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30 중반부터 해가지고 30 후반 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을 들었던 반에서는 정년퇴직을 한 다음에 60이 넘으셔서 대학교에 들어오신 분들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핑계로 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숫자로 세는 나이라기보다는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가 안 하고 싶은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나마 학생분들은 좀 이해를 하는데, 특히 회사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일을 그만두시고 유학을 잠깐 갔다 오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던 일을 잠깐 그만두고 워킹 홀리데이 같은 걸로 가고 싶은데 굉장히 고민이 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만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일본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살아보는 거, 여행이 아닌 외국에서 생활해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한 번 정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행이 아닌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일이 있던 안 좋은 일이 있던 그것은 다 인생의 하나의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본에 가시는 어떤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어 공부, 일본어를 잘하고 싶어서 이런 목적이 일본어에만 있는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유학은 추천하지 않는 편입니다. 정말 일본어만 잘하고 싶어서 가는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공부해도 충분히 실력은 늘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어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생활이라든가 외국에서 생활해보고 싶다, 이런 목적이 있으시다면 상관이 없는데, 정말 단순하게 일본어만 늘리고 싶다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한국에서 공부를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가기 전에 한국에서 공부를 해서 1급을 따고 갔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제가 유학을 가서 느낀 것은, 일본에서 저보다 먼저 일본에 와서 유학을 한 1년 정도, 1년 이상 공부하면서도 1급을 못 딴 사람도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공부를 잘해서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이전에 한일 교류 같은 데를 가보면은
일본어도 잘하고 영어까지 잘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유학을 한 번도 가지 않고 한국에서만 공부했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한 언어만 아닌 한 2개 정도 언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요즘 들어서 일본 유학이라던가 일본에 취업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와서 실제로 메일로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카톡이라던가 스카이프로 직접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 다음에 정말 그 수는 적긴 하지만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고민하시는 거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 대학에 진학을 하고 싶다, 혹은 일본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본어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일본 대학에 진학을 못하면 일본 회사에 취업이 안 됐을 경우에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뭔가 허무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돼서 겁이 나서 시작을 못하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을 경우에 시간 낭비를 한 게 아닐까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고민만 하시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오히려 더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물어보면은 유학을 갈지 안 갈지, 혹은 지금 하던 일을 그만둬서 일본에 갈지 안 갈지, 이런 것을 짧게는 몇 달, 그 다음에 길게는 반년, 1년 이렇게 고민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주셨던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을 때, 만약에 일본어 공부를 시작을 했었다면, 아직 자신의 마음속에서 확실한 답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고민을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공부를 했다면, 만약에 1년 동안 고민만 하시던 분이 그 1년 전에 공부를 시작했다면 벌써 한 일본어 능력 시험 한 2급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이전에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알고 지내던 어떤 사장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해줄까 해요. 1위의 사람은 오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1위의 사람들은 엔드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오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A 혹은 B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 이것이 오어죠. 이런 식으로 한 가지만 선택하려고 하는 게 일반 보통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 회사에 취업이 하고 싶어요. 그럴 때 가장 먼저 필요한 스킬이 무엇일까요? 물론 회사에 따라서 어떤 직종이냐에 따라서 필요한 스킬은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일본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을 때 가장 자신이 먼저 해야 될 거, 만약에 분야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 당장 자신이 해야 될 행동,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일본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일을 하시면서 플러스로 일본어를 공부한다는 거죠.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엄청나게 큰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닐 거예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30분부터 1시간 정도는 시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면은 마치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나도 못할 것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하시고 있는 일 아니면 일본어 공부, 이렇게 한 가지만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신의 마음속에서 100% 자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본 회사에 취업을 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일을 그만두신 다음에 일본어 공부에만 집중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A나 B 이렇게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A라는 만약에 일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플러스, and, 그리고 B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일본어 공부를 같이 병행을 하면 되는 거죠. 지금 하시고 있는 일도 열심히 하시면서 플러스로 일본어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1년 혹은 2년 정도 지났을 때 자신이 일본어를 어느 정도 잘하게 돼가지고 일본 취업이라는 문을 노크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만약에 일본 취업이라는 문을 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일본에 친구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일본인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길지도 모르고, 만약에 일본어를 잘하게 되면은 일본 여행을 갈 때도 일본말을 잘할 수 있으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만약에 일본 출장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당연히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을 보내겠죠? 그러니까 일본 출장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는 겁니다. 처음에 목표로 했던 일본 취업까지는 못 간다고 만약에 하더라도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했던 1년이라던가 2년이라는 시간은 절대 헛된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상으로는, 제가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진 않았으니까 아직 젊죠? 그러니까 경험상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굉장히 잘난 척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것 중에서는 어떤 지식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은, 그것이 헛된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어떤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거 괜히 공부했어 이러는 건 별로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고 출신이어가지고 자동차 정비라는 기술을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비에 관련된 자격증도 3개나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자동차 정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 쓸모가 없다, 괜히 공부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제가 자동차 정비를 공부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 같은 것도 잘 알고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친구가 어떤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좀 봐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제 자신이 자동차를 사거나 이럴 때도 그냥 완전히 하나도 모르는 상태여가지고 그냥 속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게 지금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것이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와는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계 정비라는 것을 해봤기 때문에 다른 기계를 만지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겁이 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했던 그것은 절대 헛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조각가 중에서 히라쿠시 덴츠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은 90살에 문화훈장을 받았고 98살의 나이에 아트리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100살이 되었을 때 직경이 2m 정도 되는 나무를 세 그루를 한 600만 원 정도 주고 샀다고 해요. 그것은 30년 정도 조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라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100살이나 돼가지고 30년 정도 쓸 재료를 산다는 게 아마 보통 사람한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 언제 죽을지 이런 건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자신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자신의 한계를 정해놓고 시작 자체를 안 하는 것보다는 무언가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의 뭔가 형태가 되고 그것을 사용하게 될 수 있는 찬스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분의 좌우의 명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마 야라네바 이츠데키르 와시가 야라네바 나레가 야루.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할 수 있느냐, 자신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유학이라던가 일본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시기 전부터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소극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혹은 친구가 생길지, 차별당하면 어떡하지? 생활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어보면은 이제 히라가나를 외우는 정도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게 될지 안 갈지도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인데 벌써부터 걱정거리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 히라가나밖에 못 외웠기 때문에 실제로 가게 될 때까지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본에 간 후의 일을 벌써부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조사팀의 연구에 의하면은 우리들이 걱정하고 있는 일 중에서 80% 정도는 실제로 일어나지를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일어나는 20%의 일 중에서 그 중에서 80%는 실제로 우리들이 미리 준비를 해두면은 처리해 나갈 수 있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100%라는 우리들이 걱정거리에 봤을 때 그 중에 4% 정도만이 우리들이 손쓸 방법이 없는, 정말 어떻게 열심히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거리는 100% 중에서 겨우 4%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고 정말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손쓸 수가 없는 걱정거리는 겨우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걱정만 계속하거나 아니면 고민만 계속해도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뭔가 변화가 있는 게 아닐까요? それでは次回お会いしましょう。 바이바이. 아 근데 오늘 저녁 뭘 먹지? 뭐 먹지? 어제 치킨 먹었고 치킨 시키면 좀 비가 와서 늦게 올 것 같기도 하고 뭐지? 뭐 먹지? 만들러 먹자면 좀 반찬 사러 가야 되고 고민이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먹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고민되네.